일기가 돼서 좋고 하루에 짧은 두세 줄이 되어도 좋은데요. 이게 뭐 매일 빠짐없이 쓰세요 이게 아니라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 기록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내 인생의 맥락은 나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이직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 조언을 구할 수는 있지만 내 인생 전체의 맥락을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딱 맞는 조언을 해주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 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고 이런 것들 그냥 조금씩이라도 끄적끄적 해 나갔을 때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맥락에서 어떤 구간이구나를 스스로 파악을 해서 다음 스텝을 밟는 용기를 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 좋은 병원을 그렇게 그만두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갑자기 용기를 낸 건 아니거든요. 저는 병원 안에서도 3-4번의 부서 이동을 했어요. 보통은 한 부서에 들어가면 변화가 싫어서 부서 이동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궁금해서 또 이동을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뭔가 여기서 뭔가 내가 정체되어 있다 아니면 내 지금 마음이 다른 부서로 뭔가 다른 경험을 하고 싶은 대로 향해 있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조금 더 재빨리 알아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빨리 알아채니까 뭔가 기회가 왔을 때 트라이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좀 요청을 해보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제가 막 용기 있는 사람이라서 용기를 낸 게 아니라 내 상황을 내가 알아채니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맥락의 흐름으로 제가 부서 이동을 3-4번을 하게 된 거예요. 3-4번을 하면서 점점 더 저한테 어떤 상황이 내가 신나서 일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병동 간호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 저는 소아과 간호사여서 아기들이 입원을 해 있는 병동에서 시작했는데 병동은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10시에 약을 주고 이런 어떤 시간대별로 해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는 정해져 있어요. 이제 이걸 2년 하다 보니까 좀 지루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변화를 주고 싶어서 저는 원래 응급실을 너무 소망했거든요. 응급실에서 일하는 것을.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응급실로 보내달라고 해서 응급실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일의 재미가 늘어났고 그렇게 하다가 좀 더 시스템을 알아보고는 부서로 가고 싶어서 갔더니 훨씬 더 이 사무직은 좀 더 업무의 자율성이랄까요? 내가 업무를 이끌고 프로젝트를 이끌고 나가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자율성이 컸어요. 그런 점에서 또 재미가 있었고 그런 환경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병원을 10년 동안 다니다가 퇴사 점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 점프 조금 좀 더 큰 점프를 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계속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것, 그 힘이 될 수 있었던 건 기록으로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알아챈 것. 그게 용기가 줘서 계속 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리뷰를 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는 3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계획하고, 실천하고, 점검해서 다시 좀 더 좋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점검하고, 결국에는 이 사이클인 것 같아요. 모든 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계속적으로 많이 받고 이제 폭을 넓혀갈 수 있었던 건 강의 하나 했다 끝 이게 아니라 강의를 하고 나 오늘 강의 어땠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지? 오늘 내가 말을 어디서 절었지? 아니면 사람들이 어디서 좋아했지? 이런 거를 간단히라도 리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조금 더 보완해서 조금 더 나은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똑같은 강의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커리큘럼이지만 단 한 번도 복붙하는 듯한 똑같은 강의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라면 비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뷰하는 시간을 꼭 갖는다. 라는 게 저의 철칙이고요. 근데 이 리뷰하는 시간을 굳이 내서 하면 진짜 안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시간을 있다가 해야지라고 하면은 절대 못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를 하면은 강의만 계획하는 게 아니라 강의와 강의 끝나고 리뷰를 함께 세트로 계획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의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바로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잠깐 휴식할 겸 30분 동안이라도 차에 앉아서 나 오늘 어땠지를 간단하게 적고 블로그에도 적고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해요. 오늘도 유튜브 출연했잖아요. 나 오늘 유튜브 출연했다. 기분 좋다. 이게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 나 오늘 어떤 질문에는 뭐 아쉬웠고 어떤 질문은 좋았고 PD님은 너무 친절해서 이런 걸 배웠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이런 공간에 가봐서 좋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이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많이 추천드려요. 메인 업무가 있잖아요. 메인 스케줄에 붙여서 기록을 잡아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의하면은 회의하고 바로 다음 업무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회의하고
회의 정리하는 시간을 10분이라도 붙이는 거죠. 그럼 오늘 주요 아젠다는 뭐였고,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내가 돌아가서 해야 될 건 뭐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 5분, 10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도 강의를 들었어요. 우리 근데 성인들도 요즘 온라인 강의 많이 듣잖아요. 그냥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내가 얼마나 알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온라인 강의 1시간 들었어요. 그러면 끝났으면은 5분 내 기억에 남는 거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사업에 적용할 건 뭔가. 비즈니스 PT 강의도 너무 분량이 많아요. 듣고 다 사실은 적용을 하면 좋지만 적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바로바로. 그러면 쭉 다 들었어요. 듣고 그래 일단 뭐부터 해야 되지? 무슨 내용 내가 잊지 말아야 되지를 5분 10분이라도 정리하는 시간을 붙여서 가지면은요 성장이 엄청 빨라지죠. 단단해진다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는 보이는 곳에 알리는 거죠. 간단하게라도 저 오늘 촬영 갔다 왔어요. 이런 것도 당연히 저 이따 SNS에 올릴 거고요. 강의 갔다 온 거 그런 거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막 완벽한 피드를 만들어서 올리자 그거 말고 간단하게 올리고 거기 내 생각 적고 그게 모아져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연결을 지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한 번도 영업을 아직 해본 적은 없어요. 강의 영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하고 있는 활동과 그것을 대하는 저의 마음가짐을 꾸준히 올려왔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랑 맞겠다 라고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충분히 자야 돼요. 특히나 저는 수면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기분이 좋게 일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좋은 결정의 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내 컨디션을 만드는 게 결국 성공을 만드는 길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수면을 줄여도 그 다음날 지장을 안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점점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8시간, 9시간은 자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밤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아침을 맞이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서 릴스, 쇼츠 이런 거 보는 걸로 아침을 시작하면 저는 진짜 아침에 일어난 깨끗한 정신에 쓰레기를 붓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켜고 쇼츠 안 보는 게 사실 정말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걸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핸드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충전을 해두고 자는 거죠. 거실이라든지 하다못해 화장대 위. 그러니까 일어나서 내가 어딘가로 가야지만 잡을 수 있는 곳에 핸드폰을 두면 당연히 밤에도 일찍 잠들 수가 있고 아침에도 안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박소령 퍼블리 전 대표님이 쓴 실패를 통과하는 일이라는 책이에요. 비교적 굉장히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퍼블리라는 온라인 매거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팁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칼럼이든 영상으로든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그 사업을 처음부터 키워서 엑시트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매각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엄청나게 이제 기업 가치를 부풀려가지고 성공적으로 매각했다가 아니라 정말 파산을 할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라도 이거를 넘길까를 기로해서 고민하다가 그래 어떻게든 이걸 유지해 가가지고 넘기자 그 과정을 담아낸 책인데요. 책 제목 그대로 대표의 실패의 과정이 너무나도 솔직하게 절절히 묻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콘텐츠에서 리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는 리뷰를 통해서만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일을 하다가 집중이 되게 잘 됐어요. 그러면 아싸 오늘 어쩌다 공부 잘 됐네 이게 아니라 내일도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떤 점 때문에 집중이 좀 더 평소보다 잘 됐지를 리뷰를 해서 내가 오늘 에어컨 온도를 적정하게 맞췄구나 아니면 오늘 내가 타이머를 써가지고 집중이 잘 됐구나 그러면 그걸 내일도 또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잘 안 됐으면은 오늘 망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하면 잘 되면 좋은데를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실패를 통과하는 일은 상대의 실패와 그 실패에 대해서 분석한 과정을 너무 낱낱하게 내가 배울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직장인으로서 굉장히 오래 살았고 사업가의 마인드가 제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진짜 아는 게 전무하다고 생각했고 사실 비즈니스 PT를 제가 듣고 싶었던 이유도 사업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이기도 했어요. 유튜브를 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게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서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비즈니스 PT 듣는 분들이나 유튜브 채널로 좀 성공에 대해서 꿈꾸고 계신 분들은 내가 대단한 기업을 차릴 거야 하는 분들보다는 좀 내가 개인 사업을 어떻게 조금씩 꾸려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업을 경험해본 경험이 전무하단 말이죠. 거의 없거나.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기업을 어느 정도 일구어냈고, 그러면서도 실패의 수순을 잘 정리해서 밟아간 그 사람의 실패담을 읽는 것은 정말로 크게 시간을 줄이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책을 앞으로도 마르고 닳도록 볼 예정이고요. 지금도 이제 한두 번 읽었으니까 필요한 부분, 내가 다시 혼쭐 나고 싶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챕터만 계속 다시 읽으면서 이 대표의 실패를 내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걸 챙겨야겠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교훈처럼 삼고 있는 책이에요. 두 번째 책은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제가 간호사 시절에 읽었어요. 간호사 시절에 유튜브를 하면서 약간 퇴사의 마음이 꿈틀거리던 시절에 만난 책이에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냥 그저 열심히 하면은 잘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도 거의 다 직장인이거든요.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뭐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가서 뭐 이런 기본적인 루트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없어라는 걸 알려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생각을 정말 처음 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그 책을 읽고 이제 그 책에서는 부로 가는 길이 서행차선과 추월차선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읽고 나는 인도와 서행차선 그 어딘가구나 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플러스 알파로 굉장히 불쾌하기도 했어요. 나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간호사로서 직장 생활을 10년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뭔가 직장인을 폄훼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책의 느낌. 너가 그냥 남의 일을 해주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의 문장들도 많잖아요. 그런 걸 보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이제 두세 번 읽으면서 이제 직장이 안 좋다가 아니라 돈에 대한 관점으로 쓴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되려면 그 직장인의 삶만 살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본질을 알게 됐고, 완전히 이제 제가 업종을 변경하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나와서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용기를 준 데에 가장 크게 저를 깨우쳐준 책이 그 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직장인의 삶이냐 사업가의 삶이냐를 고민하고 있고, 아직 그 원리를 정확하게 못 인식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